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또 강의하는 날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쇠양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적천수에서는요. 그래서 사례명조가 20개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2개씩 해서 10번 하고요. 원문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11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가 끝나냐면 목이 4개가 있어서 2번에 걸쳐서 했고요. 화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고 오늘 화가 끝나는 날이에요. 화일주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행이잖아요. 그 5행인데 사례명조가 각 5행에서 4개씩 있으니까 20개예요. 그럼 한 번에 4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개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강의했던 게 이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화가 끝나요. 그러면 오늘 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사례명조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철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능이 이 지자는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산명의 오매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산명의 오묘함이란 뭐냐면 세왕의 진기예요. 이게 산명의 오묘함이에요. 네, 세왕의 진기가. 그래서 어디 이 산명의 오묘함에서 어디 세왕의 진기가 들어있다. 근데 그것을 안다면 알기만 한다면 이미 생각하는 건 과반의 반은 이미 지났다라고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이건 반이 지났다라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아주 참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임시줄을 볼게요. 임시왈 해갖고요. 특시 시간을 딱 얻었다 라고 하면 왕 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신령 하면 어떻게 해? 곧바로 작 찢는다. 세간 쇠하다고 볼 것이다. 수라고 했어요. 이게 비록이라고 했으니까 저 뒤에선 반대로 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수시지리 이런 것이 반드시 지극한 이치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역시 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어디를 쳐야 되나요? 여기를 쳐야 되겠군요. 잘못했네요 제가. 그러나 역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 하니 사법이다. 죽은 법이에요. 죽은 법이다. 무릇 오행의 기운은 말이죠. 어디에서 있냐? 유행하는 사시에 있다는 거예요. 사시어 유행이라고 해서요. 그럼으로써 일간이 전령, 그 영을 얻었다 치더라도 그 실은 전령 중에서도 역시 병존하는 그 사이가 있지 않냐. 지장간에는 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춘목이 사령을 했다 치면 갑을목은 비록 왕하다 하더라도 이때에 휴수는 무기토가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역시 미상이라고 해서 일찍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끊어진 게 아니다. 천지에서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 동수가 사령을 하면 임계수는 비록 왕하다 할더라도 이때는 휴수되는 건 병정한데 이건 역시 천지 사이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특별히 때에 맞춰서 퇴피, 물러나고 피하는 것이 있으며 쟁선, 감히 앞을 다툴 수는 없다. 그럼으로써 실제 봄의 토는 어찌하여서 불생만물, 만물을 생하지 못할 것인가. 자, 봄의 춘토는 허하다. 휴수라고 했으니 만물이 생하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냐. 만물이 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에 어째서 부저만국호라고 해서 여러 나라의
빛을 비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건 서리법으로서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 어찌 아니겠는가라고 했으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끔 서리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에선 이 서리법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연설문에선 이런 게 좋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기 교단에 올라가셔서요.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하실 때 많이 이런 걸 썼어요. 그러나 요즘은 직설적으로 쓰죠. 한국말은요. 하물며 팔자가 비록 원령은 위중하다 치더라도 왕상휴수라는 것은 연과 일과 때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니 역시 손익직원 덜어내거나 도와주는 그 권세가 있다. 고로 생월에서 태어난 월에서 즉 불치의 그걸 그냥 놔두고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역시 능히 그러니까 놔두지 않고라는 것이죠. 어떻게 원령을 놔두지 않고서 역시 능히 어떻게 치년, 치일, 치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령에서만 그 기운이 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사주를 처음에 볼 때는 원령부터 보죠. 태어난 월이 무엇을 사령했는가를 보고서 그 다음에 옆에 거에 눈을 가리죠. 그 다음이라는 건 일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연지는 볼 필요 없이 천간으로 눈을 돌려야죠. 그래서 자 6번 한 가지로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6번 합니다. 만약에 춘목이 비록 강하다 치더라도 옆에서 금태중하면 금이 아주 금기운이 태중하면 목 역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고요. 지지에 신유가 이렇게 딱 네 글자만 딱 박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춘목이라 하더라도 네 글자가 경신 신유가 딱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목이 쇠하니까 용신은 뭐가 될까요? 그럼 결국은 태어난 월인 월령을 영신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화로서 제하는 게 없다면 불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는 화가 있어서 금을 제만이 된다는 거예요. 봉토, 토를 만나면요 뭐를 생할까요? 이 금을 생하는 바람에 필요라고 해서 반드시 요절할 것이다. 이때 이런 것이 득실을 하고도 때를 얻고도 불황이야. 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추목이 비록 약하다 치더라도 목의 뿌리가 깊고요. 목의 뿌리만 깊으면 역시 강한데 천간으로 가불이 있고 지지가 인묘가 있으면요. 이건 뭐를 만나면 관성이 투출했으면 마땅히 그걸 받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이 술을 만나면 퇴과할 것이니 이건 역시 때를 잃어도 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시고로 일간을 논하지 말라. 원령슈수를 가지고 반드시 논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래도 첫 번에 보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령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단지 중요한 건 사지의 육은 뿌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곧바로 그렇다면 재관식신 또한 마땅히 상관 7살 역시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장생로강은 뿌리가 중한 자이니 묘고나 여기도 역시 뿌리는 좀 가볍다 치더라도 서서히 말씀하십니다. 묘고나 여지 이런 것은 천간에 비겁 하나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천간에 득 비견 하나 얻는 것은 뭐만 못하다. 지득 하나의 역이나 묘고를 얻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묘자는 간목에서 미토를 만나는 것이요. 병정은 술토를 만나는 것이요. 경신은 축토를 만나는 것이요. 임계는 진토를 만나는 것이요. 역이라는 것은 병정화가 미토를 만나는 것이요.
갑을목이 진토를 만나는 것이요, 경신금이 술토를 만나는 것이요, 임계수가 축토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보다는 묘고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강합니다. 득 이 비견, 두 개의 비견을 얻으면 불여 뭐만 못하다, 지장간에서 장생이나 노각을 얻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가불이 해인묘 지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설명을 하십니다. 대체로 비견이라는 건 곧 뭐냐면 부무지상부, 친구끼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근호 가시로 같아, 내가 집 안에다가 딱 뿌리를 내리고 가탁한다는 것은 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불여근중, 뿌리가 깊은 것만 못하다. 이러한 이치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의 도움보다는 내가 아쉬울 때는 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히 무게가 더 있다, 더 나간다라고 임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치를. 겨시춘토, 춘토, 하수, 추목, 동수를 만나면 묻지도 않고, 그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 유군 무군을 묻지도 않고 곧바로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춘목, 하화, 추금, 동수하면 불구, 연구도 하지도 않고 극이 중한지 극이 가벼운지 묻지도 않고 곧바로 위지라고 하면서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에요. 춘목이니까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죠. 예. 춘목, 하와, 추금, 동수는요, 보지도 않고 원령만 보고서 이거 강할 것이다 라고, 왕하다 라고 얘기할 것이니, 편유, 임계, 바로 다시 얘기해서 임계수가 진토를 만나고 병정화가 술토를 만나고 갑을목이 미토를 만나고 경신금이 축지르고는 이 여기지 않는다. 이위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이위 하면 통근신고라고 여기지도 않고, 또 심지어 어떻게 우리도 심지어라고 그러죠. 어떻게 구한다? 형충해서 그걸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불사형충상, 상파, 뭘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대거나, 그러니까 묘고는 충을 해서 쓰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만약 충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 상처를 입는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애자편에서는 고에 대해서는 열어서 쓰라, 충해서 쓰라 라고 얘기한 것과 부정하시는 거죠. 이런 종류는 유론에 잘못됐다. 그러니 마땅히 일체 소지, 없애버려라 라고 하죠. 우리도 소지하다 그랬죠. 연차, 이런 것이 이론은 세왕에서는 바른 이치지만 그러나 바뀌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곧 전도의 이치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10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화를 어떻게 할까요? 극하고 설하는 용신을 찾아보는 때니까, 지난번에 무엇을 했나요? 요걸 했습니다. 화태왕자, 화왕극자를 했습니다. 화태왕자는 설하라, 화왕극자는 생해라 라는 건 이건 결국은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태왕자는 설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태세자와 화쇄극자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1, 2번 했으니까 6, 7번이 되겠죠. 7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가 태세해요. 그러면 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마땅히 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태세해서 사목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태세하면 술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목적어가 됐죠. 무엇을 가지고 이걸 하라는 뜻이니까. 수국화하네요. 그러니까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화태사자는 아예 극해버려라 라는 것이죠.
화가 쇠한 것이 아주 극에 다다랐어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금과 같다고 있으니까 이 금을 도와주는 거를 찾아야지, 오행을. 그러면 금을 생하는 게 뭐예요? 토죠. 예. 그러니까 사금인지 뭔 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와 같은지. 그런데 화가 쇠극할 때는 토로서, 예, 뭐예요? 화의 주어와 토의 목적어를 딱 보니까 화생 토하네. 그러면 토로서 설하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태세와 쇠극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세하면 어떡하라? 극하라. 쇠극하면 어떡하라? 설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해첨 선생의 심해첨이란다. 임철조 선생의 이제 이런 건 논문감이에요. 이런 것은 어느 명리학자라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이런 걸 참 공부하면 참 좋을 텐데, 예, 참 명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전부. 제가 이제 썸네일에 뭘 하냐면 정통 매니악, 정통 고전 명리학, 고전 명리학 수제자 모집이라고 좀 올려서 적천서하고 원전을, 적천서하고 차평진전을 감독하는, 이렇게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제자들을 좀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적천수를 가지고 박사를 땄고, 더군다나 이제 2, 3년째 이 원전을 강의하다 보니까 참 저로서 끝나는 것보다는 원전 강의를 좀 전공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화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사례명조가 어떻게 되냐면 105번과 106번이 되겠네요. 105번으로 내려갈게요. 이게 이제 목의 첫 번째예요. 그럼 목일간에 첫 번째가 됐으니까 네 개가 지나야 될 거예요. 예, 하나, 예, 둘, 예, 셋, 네, 넷. 목일주, 간목일주 3개, 을목일주 하나 가지고서 사례명조를 드셨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다음에 화가 넘어갑니다. 자, 오늘 화가 이제 끝나지만, 자, 화가 병어 하나 양인격으로 나왔네요. 둘 이렇게 됐습니다. 강하죠. 왕극자와 그러니까 태왕자와 왕극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태세자와 쇠극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화에 대해서는 태왕자와 왕극자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뭘까요? 태세자와 쇠극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설명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정화일주예요. 똑 봐도 금체죠. 그러면 이게 쇠극자인지 태세자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건 좀 은근히 정화도 있고요. 사화도 있지만 이게 변했죠. 축유 금국을 이루고요. 사유 금국을 하고요. 이건 태세자예요. 태세자입니다. 그래도 좀 약하다. 그럼 태세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극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자, 극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정화를 극하는 게 뭐예요? 수용신이겠죠. 뭐. 그러면 수용신이 어디에 있어요? 요것뿐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네요. 수가 용신이니까 금도 희신이 되겠죠. 자, 봅시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고요. 정화생호 8월, 8월에요. 그래서 축음 병령, 우전 금국을 이루고 있죠. 화태세자. 뭐 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생하는 오행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수가 용신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근데 수가 용신이라 화를 주어로 보면 예, 수국화 하니까 극하라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 제가 만들어 놨지만 초을미갑오 이거 도론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죠. 목화병왕에서 골육 이건 친척이에요. 예. 골육이라는 건 아예 부모 형제도 다 돼요. 그러니까 골육하면 부모 형제라고 해야 돼요. 뭐와 같았다? 화병이라고 해서 그림의 떡과 같았다라고 해요. 참 우리도 이게 이제 골육하면 이게 이제 부모하고 형제예요. 그 다음에 육친을 찾는 거예요. 육친을 찾죠. 육친 이제 주위 사람들이겠죠. 육친 역시 똑같이 그림의 떡이겠죠. 어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외롭게 살았다는 뜻이겠죠. 육친 역시 어떻게 됐나. 부운이라고 해서 뜬 그림과 같았다. 그래서 일교 계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천간으로다가 수가 투출했고요. 사화가 들어오면요. 변색이 되죠. 사화는 변색합니다. 변색이 돼서 금국을 이루니까 간도 수가 나고 지공금해서 출애경영 바깥으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 고생을 했으니까 고향을 떠나죠. 득제후 대득제후 큰 기회를 얻어서 임진운중엔 좋겠죠. 발제 10여 만이라. 그럼 그 이후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망했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죠. 그 이유 봅시다. 대운을. 임진대운까지 했어요. 자, 신대운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을 거예요. 묘대운 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묘유충에서요.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깨져버리죠. 사망합니다. 끝이 난 사주입니다. 정왕격이다. 천간으로 양신이 투출하고요. 지지에 연월지 사유 반합곡을 이루고요. 일시지에 유축 그 반곡을 이뤄서 중앙격이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토금 수를 쓰죠. 그러면 토운도 좋아요. 습토는 좋습니다. 수금 오행이죠. 태세 하니까 극하는 수오행이 용신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106번 맞습니다. 지금 고생하겠죠. 요 사화가 빨갛게 되어 있지만 이거 절대 안 빨갑니다. 들어와서 철조 선생 말씀대로 사유 근극을 이뤄요. 그래서 요 신대운까지입니다. 묘대운 되면 끝이 납니다. 태세자를 봤고요. 이제 쇠극자를 보겠습니다. 이거 기명종제격입니다. 자평진전에서도 이 기명종제격을 씁니다. 자, 기명종제격은 이제 격국론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쇠극자예요. 쇠극자. 아무것도 보세요. 이걸 좀 보세요. 평화이론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도와주는 거라고. 설하는 거예요. 극하는 것이고요. 자, 재생살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요로 가든 가는 거예요. 이제 또 진토 속에 계속되고요. 살공신, 살이 나를 일주를 극하는 거죠. 병임신, 신진공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화쇄극자. 이건 어떻게 한다? 설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용신이 뭐다? 토다. 토예요. 토. 설하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수체 화토 용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토하고 그 다음에 화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금운이 와야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금운이.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사금야 설하라라고 해서 초원의 신묘경인데면요. 동방목지니까 춘원조사라고 해서 일찌감치 인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헌춘이라고 했어요. 춘원이 아니라 어머니 헌, 아버지 춘이에요. 일찌감치 인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존무궁 뻗치궁자입니다. 부모의 업을 뻗쳐나갈 수가 없었다. 일찌감치 여기서 끝나니까요. 또한 기축이 되면 토가용신이니까요. 출의 경영을 해서 청부 친년이라고 해서요. 이거는요. 이 청부도 돈이에요. 백강도 돈이고요. 친년하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안았어요? 수레련자거든요. 이것도 백강도 돈인데 수레에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무자 20년 춘풍치류에서 벗바람에 뭘 버들피리를 불고요. 홍릉역 공자상이라고 해서 이 뭐 치마 붉은 치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꿨다. 공자의 치마 바꿨다. 행로첨의라고 해서 이거는 행로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향수예요. 향수를 옷에 묻히고 다니고요. 고육 아주 이거 뭐죠? 좋은 뜻이죠. 보약고 비우 목욕을 했어요. 왕선지 유소매까지요. 소위 유운 유기운 반드시 그 운이 있으면 필득기복 반드시 그 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충 무자대운까지만 이 사주가 좋고요. 그 외에는 벗어나서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 이후 별로 좋은 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쇠국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과한 사주들은요 잠깐 벌어요. 잠깐 벌어요. 기충 무자대운까지 설명, 그 위에는 어떻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수체 화토 용조에서 화는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아마 금을 써야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하는 토행이 용신입니다. 설하라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금이 용신, 금토로, 뭐죠? 토금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 사주. 보세요. 여기까지만 끝이에요. 수까지만 끝인데, 이 정해대원서부터는 이야기가 없으시죠. 지금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사주보다는 조금 좀 이게 구조상으로는 좀 괜찮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례명조가 8개가 끝났습니다. 목 4개, 화 4개. 다음 화토가 되겠네요. 토 일주를 가지고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